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 유쌤이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이노우에 히로유키의 태도가 경쟁력이다 라는 책입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에서 이제 늘 하는 어떤 그런 가장 이렇게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랑 이제 오늘 이제 딱 맞는 책을 만났어요. 이 책을 북카페로 이제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부재 때문에 그래요. 부재.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관계의 법칙. 너무 좋죠. 부재에 딱 꽂히면 이제 북카페로 이제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머리말을 먼저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간의 태도가 일생의 무기가 된다. 이 말에도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결국 이제 좋은 태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갖는 경쟁력이고 무기란 얘기인데요. 특히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상적인 어떤 그런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우에 히로유키는 이제 작가가 이제 참 특이한 이게 경영학 박사면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많아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챕터. 요즘 시대에 필요한 배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람을 대하는 일만큼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얘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찔림이 있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소한 일에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작가가. 그 중에서 이제 상사가 확인할 자료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검토 시간을 줄여줄 한마디를 곁들인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거 꼭 해보세요. 리포트를 주면서 형광펜, 중요한 데다 형광펜 칠하고 아니면 그 옆에다 포스트잇 붙여서 어떤 그런 이제 금방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 곁들이는 거. 대단히 사소하지만 상대의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배려가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친한 사람에게 누구보다 빨리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이것도 정말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배려죠. 저희 딸을 보니까요, 이렇게 12시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바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생일 축하를 할 걸 내가 제일 먼저 해주고 싶어. 이제 이런 어떤 배려의 마음이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상대한테 대단히 참 깊은 친밀감과, 그리고 이제 저 사람 나를 참 배려한다, 이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소한 일에도 고마워하고 반드시 마음을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이제 내가 고맙다는 말, 제가 이제 강의 가서 하루에 고맙다는 말을 몇 번 하십니까? 5번 이상, 10번 이상 막 손들어 보라고 제가 시켜요. 그러면 10번 이상 하루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상대를 대단히 이제 배려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떤 문장이 나와 있냐면요. 배려의 반대는 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배려의 반대는 무성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의가 굉장히 없는 거는 이제 배려심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약간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이러한 과정이 쌓여서 미래에 커다란 결과로 돌아온다. 우리의 어떤 사소한 배려가 켜켜이 쌓여서 우리가 약간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쌓아놓으면 결국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볼까요? 고맙습니다라는 마법의 말. 고맙다라는 말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횟수만큼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니까요. 굉장히 고맙다는 말이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인 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데도 사실 이제 습관처럼 쓰지 않으면 이게 대단히 이제 횟수를 늘리기가 어렵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늘리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건 뭔가 하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도 고맙습니다를 활용할 수 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상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쉽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반성하고 고쳐나갈 때 사람은 성장하는 법이다. 감사를 전하면 지적해준 사람에게 성공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적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에서
그런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당황하거나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열받거나 이제 이럴 수 있죠. 그런 자존심 상하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터무니없는 어떤 지적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내가 맞아 그런 면이 있었어 라고 해서 내가 수긍할 만한 그런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는 진짜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성공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볼까요? 약속 장소에 5분 먼저 도착한 척하라. 5분 전에 도착한 척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사소한 배려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서 말해주면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금방 왔어요. 5분 전에 왔어요.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상대가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 하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너무 의례적으로 저도 금방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대가 이제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다렸더라도 상대 이제 미안하지 않게 저도 금방 왔어요. 이런 의례적인 말보다 저도 5분 먼저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상대를 훨씬 더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 저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5분 전에 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느낌이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또 볼까요? 하나를 설명하고 열을 기대하지 말 것. 이거 정말 그 제목만 들어도 참 그렇죠, 여러분. 의사소통을 할 때 하나를 설명하면 열이 전달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대가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도 배려입니다. 이런 거 내가 이제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이제 그 실수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다르게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 설명하면 하나만 알아듣고 열을 알아서 하기를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표에 빨리 도달하고 싶은 마음에 방심해서 공정을 생략하거나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빨리 끝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품질과 완성도가 떨어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테니까. 선물도 마찬가지다. 세세한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가 선물할 때는 배송 희망 일시, 보내는 받는 주소 연락처, 무엇을 위한 선물인지, 리본 장식을 할 거냐, 편지나 카드를 첨부할 거냐, 포장지는 어떻게 할 거냐까지 세세하게 주문해야 그 사람이 실수 없이 한다. 이제 아무리 오래된 단골이라도. 그래서 자기가 오랜 단골이라서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했다가 이제 굉장히 낭패를 본 그런 사례를 이 책에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설명하고 열을 기대하지 말고 뭐든지 꼼꼼하게 전달하는 습관, 특히 직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직장에서 또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쓸 거.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선물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가격이 비싸지 않을 것. 부담스러우니까. 두 번째, 스토리가 있을 것. 이런 거 있잖아요. 무척 유명한 집 거. 전통 있는 집 거. 100년 된 전통 있는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출장 갔다 올 때 100년 된 그런 이제 전통 있는 집에서 파는 그런 이제 메밀 소스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출장 갔다가 직원들한테 사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하더라도 새로 생긴 새로 런칭한 어떤 이제 무슨 베이커리에서 아주 한정판으로 이제 딱 나오는 카스테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것도 사실 그런 한정판이다 이러면은 대단히 하루에 이제 몇 개밖에 안 파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스토리가 있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상대 상황에 알맞을 것. 이제 뭔가 하면 트레이닝, 운동 막 한참 이제 몸 만드느라고 운동하는 어떤 거래처 사장한테는 경과료 막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운동할 때 먹으라고 이제 그런 걸 사다 준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뭔가 이제 에너지를 내면서 칼로리가 없는 그런 이제 과자나 이런 거 사다 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도 굉장히 이제 칼로리 떨어지고 이러는 어떤 초콜릿도 있잖아요. 그런 걸 사다 주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실에 케이크 사가지고 오시는 분이 제일 난감해요. 케이크 사갖고 오시면 그걸 나눠 먹으려면 또 다른 접시들이 또 막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참 감사한데 난감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를 갖고 가기도 뭐한 거죠. 집에 갖고 가도 이제 케이크를 좋아하는 식구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 상황에 맞게끔 선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네 번째. 지역 특산물 이런 것도 좋대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을 왔다. 그럼 이제 부산의 어떤 명물을 명물 과자나 이런 걸 사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크지 않을 것. 여섯 번째, 손에 묻지 않을 것. 일곱 번째, 간편한 선물도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피가 크거나 무겁거나 아니면 이제 나눠서 보통 이제 회사로, 비즈니스로 갖고 가는 선물은 회사에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런데 막 손에 묻고 이러면 이제 진짜 힘들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센스를 발휘하는 거 굉장히 큰 팁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그 관계에서 적절한 선물하는 거. 자, 배려는 돈보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려는 돈보다 마음과 애정에서 나옵니다. 라고 이제 작가가 이야기하면서, 택시, 같이 저녁을 먹고 택시로 이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한 사람이 이제 택시로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경우.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내가 택시 잡아주고, 타고 나면 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대단히, 아주 그야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이거 이제 명심할 건데, 누군가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좀 만나봐라.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당신이 원하는 자료나 어떤 이런 걸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누군가를 소개해주면 그 사람을 바로 만나러 가는 거. 한정없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만나러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 알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소개해준 사람한테 바로 메시지로 오늘 만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너무 도움이 됐다. 정말 감사하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런 것도 대단한 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배려의 어떤 그 세 가지가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제 유익하니까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외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로할 땐 격려가 아닌 희망을 선물하자라는 게 이제 맨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원하거나 곤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응원하면 좋을까, 우리 난감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힘내! 이런 말이 이제 별로고, 이 작가분의 어떤 이제 동료 의사가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진 동료가 있대요. 그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게 좋을까? 재활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가볍게 식사라도 합시다. 같이 합시다. 라는 거. 그게 힘내!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조급할 거 없어. 꾸준히 계속하면 돼. 지금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정말 이렇게 희망을 선물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한마디 말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 책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좋은 책 함께 했는데요. 태도가 경쟁력이다.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어떤 경쟁력, 우리의 태도를 일상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이렇게 우리가 훈련, 셀프 트레이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민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